왜 문중이나 풍수지리 전문가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전에 연락을 안 했느냐 이런 그것도 것도 좀 뭔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판이 예. 이런 주술적인 거에 뭔가 의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해졌으면 좋겠다. 저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께서 문제 제기할 때 사실 겨냥한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을 왜 밝혔는지. 그 겨냥한 세력이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뭐 주술 문제 이런 문제 다 언급하시면서 예. 흑주술 운운하시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냥한 세력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일단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 대한 테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을 적은 돌을 묻었습니다. 본문을 꼭꼭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의미조차 모르는 글자들이 적혀 있지만 주술적 의미로 보입니다. 사자에 대한 테러입니다. 패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자, 이번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논란 그동안 좀 있었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추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기보충 의식인가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를 보충하려고 했던 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게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뭐 이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풍수지리 전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중에서 뭐 어떤 예의가 좀 있었다 그러죠.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방향 잘못돼 기가 약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난해 5월 문중 인사들과 기 보충 작업을 했다. 지난해 5월이면요.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걸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보궐선거 출마했는데 기를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주이시 문중 인사들이 했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일단 주장이요. 근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무슨 흑주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거 이상한 일 벌어졌다 했었는데 이거를 본인 부모 모소였잖아요. 근데 이걸 본인이 몰랐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어요. 뭐 뭔가 자충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문중과 소통이 잘 안 됐다. 얘기 뭐라고 얘기해도 납득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예. 부모의 묘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가 약해서 보충을 위한 저런 걸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면 대선 전에 왜 안 했을까? 통상 우리의 이 주술적인 문화와 많이 연결되는 게 대선 주자들 부모의 묘 자리가 뭐 좋니 안 좋니 이런 예. 거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얘기 좀 과거에 있죠.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는 것 같고 이회창 전 총재도 그랬다는 것 같고 이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사후에 일 끝난 다음에 알려졌죠. 그래서 어떤 분은 덕을 봤다는 거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됐다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뭐 대변인 아주 분노에 찬 논평도 나왔고 그렇죠. 당시에 그랬어요. 예, 이게 도대체 그걸-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또 최고위원도 뭐 흥분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와서는 그걸 본인이 몰랐다는 거냐. 뭐 이런 점에서는 아마 100번 얘기가 나와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그냥 깨끗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거 이외에는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도대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예. 당사자인 풍수지리 뭐 전문가? 그러게, 뭐 문중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문중이나 풍수지리 전문가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전에 연락을 안 했느냐 이런 그것도 것도 좀
뭔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판이 예. 이런 주술적인 거에 뭔가 의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해졌으면 좋겠다. 예. 뭐 우리가 농담같이 얘기하잖아요. 뭐 뭘 하려면 조상이 나라를 뭐 3번 구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고 이러는데 특히 관에 있는 분들, 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선출직에 나서려는 분들, 예. 또 기업하는 분들 주술적인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계기 삼아서 좀 생각을 예. 바꾸면 어떨까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난달 3월 10일인가요? 그때 본인의 SNS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 내용 좀 올렸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 무덤에 혀를 맞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내 뭐 이런 거라고 한다. 들어보니 보니 뭐 흑주술 이런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이 묘소 주변에 무슨 돌 같은 게 났잖아요. 거기에 뭐 한자로 뭐 생명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게 글자가 판명나기를 생명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생명기냐 생명살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판독해 보니까 생명기를 쓴 거라 그래요. 자, 그럼요. 아까 잠시 봤던 이 풍수 전문가 얘기가 마저 있는데 그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죠.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거 임박했고 이 대표에게 연락할 방법은 몰랐다. 좋은 취지니까 나중에 알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했다는 거예요. 경찰 수사에 무척 당황했다. 당혹스러웠다는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풍수 전문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대선에 낙선 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생명기가 적힌 돌 여기 나와 있죠? 뭐 신명스러운 밝음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수사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돌을 빼내 기가 빠졌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만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동안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께서 살짝 고개를 좀 숙이셨는데 뭔가 좀 한숨을 쉬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3월에 지난달에 흑주술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판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대표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들어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중에서 이런 이제 그 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생명기라는 돌을 5개를 지금 이렇게 예. 부모님 묘소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걸 알았다면 이게 흑주술이고 후손을 절멸하고 폐가망신 시키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럼 일단 몰랐던 것 같다는 예, 거예요? 그건 확실히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런 자충수를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생명 이게 기자냐 살자냐 하면서 몇 날 며칠 또 토론까지 했던 예,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참 헛웃음이 납니다. 사실 이런 이 소모적 논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중에 계신 분들이 그분이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85 정도 되셨는데 예. 풍수 전문가시고 이제 5월에 장흥에 있는 문중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선도 졌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재보선 개항을 해 나갔을 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고전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자 이런 취지였다고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사 그런 좋은 선한 취지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묘소를 이렇게 남의 부모님 묘소를 아무리 문중 분들이라고 그렇죠. 해도 이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연락 할 없이 수가 있나요? 마음대로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사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그리고 되거든요. 지금까지 알리지도 않았단 예, 말입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되고 굉장히 이제 이게 사건화가 되니까 그냥 당황스럽고 놀라고만 있었다.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논란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도 연락이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중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남의 부모님 묘소를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이해 안 되고요. 그 사이에 어떻게든 당 대표실이라도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그 보도 나온 게 우리가 사실 이런 취지로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됐고 이제 안동 경찰서에서 강진으로 찾아가서 지금 이분을 예.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나니까 이 문중분들도 당황을 하시고 좀 놀란 것 같은데 또 그 와중에도 이거 돌을 다시 집어 넣어줄 수 없냐. 뭐 기가 지금 빠졌다 지금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까 그냥 좀 헛웃음이 났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분묘를 이렇게 이제 그 훼손하고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이거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했다랄지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선처를 바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나 뭔가 이 지금 사건을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고 보니까 예. 이게 정말 해프닝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엄중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재용 대표는 어떤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김유정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좀 알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이 저는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말도 안 후손- 된다. 어떻게 예. 이럴 수가 있는가? 주술이고 뭐 후손을 절멸하고 예. 폐가망신시키는 막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그 후속 조치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중의 이 어른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저는 양쪽 다 조금 너무 그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부모님 묘소에 대해서는 적어도 남의 묘소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한 말씀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러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뭔가 아직 충분하게 설명은 안 된 것 같고요. 난감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께는요. 혹시 정치인들이요. 혹시 이런 주술적 의식을 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아니면 좀 드물어요? 어떻게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정치를 하다 보면 간절해지고 예.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뭐 제가 듣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여기 같아요. 이제 문중에서 그냥 알아서 했다는 문중이라든지 건데. 주변에서 예. 이렇게 권하고 또 식구들이 많으면 또 이렇게 권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그 풍수 전문가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때 어려울 때 그 도를 넣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 거고 그 뒤에 당대표 되었다고 이런 억지를 부릴 수도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그러네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우리 앞에 김정 의원 또 말씀하셨지만은 그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조금 살펴봤어야 됐지 않냐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의 참모들이 그러고 제기하고 나서 또 문중이라면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문중 여러 사람이 했을 텐데 그러게요. 지난 3월 13일입니까? 제기됐을 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제기를 하고 또 대변인이 이 폐륜적 행태라고 강력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하면은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하는데 그 문중에 있는 사람이 왜 이재명 대표께서 말을 안 했을까?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무슨 반응이 없었던 건가? 예. 이 부분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했던 언어의 강도가 너무 셌거든요. 예. 흑주술 이렇게 완전히 들어도 섬찟할 정도로 용어를 많이 썼고 예. 저도 정말 큰 누가 큰 잘못을 했구나 봤는데 흑주술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잘 되라고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라 흑주술 반대가 백주술입니까 그러면은? 주술이죠. 그냥 주술 좋은 주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 지금 그래도 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게 조금 웃음거리가 되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요. 자 윤기찬 변호사 이게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 지금 문중 분들의 얘기를 들은 이 풍수 전문가 아까 이모 씨로 알려졌는데 그분은 뭐 선의로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선의였고 뭔가 이재명 대표가 잘 되라고 한 거다. 기보충을 하려고 한 거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일지라도 당사자가 모르게 그 당사자의 부모의 묘소에 뭔가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분모 발굴죄라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본인이 파내려는 의도로 파낸 경우에는 그 선의일지를 하더라도 뭐 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걸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복토를 갖다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 제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제거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볼 때 본인들이 스스로 밝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분묘발굴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재명 대표께 등 이 자손들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저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께서 문제 제기할 때 사실 겨냥한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을 왜 밝혔는지. 그 겨냥한 세력이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뭐 주술 문제 이런 문제 다 언급하시면서 예. 흑주술 운운하시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냥한 세력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일단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먼저 하고 문중 내부에 법적 처벌 문제 등은 이제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고 예. 탈원서 써준다든가 뭐 처벌보다는 의사를 밝힌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만은 예. 국민들 내지 그 겨냥한 세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 근데 혹시 책임 있는- 또 그때 얘기한 거 보시면 뭐 주어가 없지 않아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사실 변호사 하시는 자격 가지신 분의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의 대상 분들한테는 추상적으로라도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예.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3월 10일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구나 했는데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더욱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소식에 좀 깜짝 놀라셨는데 당시에 돌이 뭐 여러 곳에 뭐 사방에도 뭐 이렇게 땅에 박혀 있는 모습인데 그 돌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돌의 글자는 생명기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다 좋은 뜻이긴 해요. 생명기.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해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북돋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이렇게 이 풍수 전문가는 이모 씨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